이종섭 대사가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날, 군사법원에 이 대사를 법정에 세워달라는 증인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겁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수사와는 별도로 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보낸 증인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첩 보류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오는데 이 대사가 관여했는지, 국방조사본부의 사건 재이첩과 박 전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모두 이 대사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를 가리기 위해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군사법원이 이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서 관련 증언이 나오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이 대사의 임성근 1사단장 휴가 처리 지시 의혹의 진위도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다음 이슈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 네이멍구 도시 모습입니다. 거리가 온통 붉게 변해서 하늘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도시 전체를 뒤덮어서 어딜 봐도 시뻘건 흙먼지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꼭 영화 장면 같죠? 영화 마션의 배경이 붉은 행성 화성인데 이 현실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붉은 세상을 만든 최악의 황사가 그제 중국 네이멍구 인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베이징, 텐진, 중국 전역을 뒤덮었고 오늘은 우리나라까지 몰려왔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557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기준의 4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이 올봄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고 비와 뒤섞이며 곳곳에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 이런 반갑지 않은 황사가 지난해 봄엔 15차례 찾아왔는데 올봄엔 더 잦을 걸로 예상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조차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 도심 전체가 뿌연 먼지에 휩싸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은 원래 보이던 산이나 아파트가 안 보이는 정도? 좀 많이 뿌옇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눈이나 코가 좀 간지러운 편인 것 같아요. 차 위 등 곳곳에 시커먼 먼지가 쌓였고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황사 얘기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답답하고 또 금방 그게 먼지가 까맣게 있더라고요. 안 좋죠. 서울 여의도 봄꽃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개화 시기가 늦어진 데다 황사까지 덮쳐 현장은 한산했습니다. 중국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의 4배인 세제곱미터당 6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황사는 예년보다 더 자주 찾아올 전망입니다. 황사 발원지 쪽에 눈비가 오지 않아서 상당히 가물어 있고 또 기온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황사가 아주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내일도 황사의 영향이 이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 경북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라권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31일도 중국 내륙 일부엔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남아있겠습니다. 주말 낮 기온은 15에서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사의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설명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정부와의 대화에 선을 긋고 있고 정부 역시 의사들이 반발하는 2,000명 증원 방침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첫 일성은 4월 총선의 낙선 운동 예고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낙선 운동이 되겠죠. 부도덕한 존재, 의사 이기주의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임 당선인은 앞서 국회 20에서 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이 의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그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와 환자는 신뢰관계가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된 데에는 윤 대통령 보좌진의 책임이 크다며 이들을 정권을 농단한 세력에 비유했습니다. 주변의 십상시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조금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바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대화는 논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전공의나 교수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오늘도 2,000명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4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미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무기 가진 사람들이 난동을 벌이면 미국 경찰은 그런 사람들을 민주인사로 볼 거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외교 문건이 비밀 해제되면서 전 씨가 미국에서 이런 왜곡 발언을 한 게 30여 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1988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전두환 씨는 4월 초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 뉴욕 외교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전직 주한대사와 미국 언론사 기자, 대학 교수 등 9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연설 후 한 참석자가 광주 사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 씨는 많은 외국 언론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뉴욕에서 무기와 수류탄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난동을 벌일 때 미국 경찰은 그런 사람을 민주인사로 볼 것인가, 범법자로 볼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위자들을 무기와 수류탄을 가진 범법자로 간주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인식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결과와는 판이합니다. 발포와 진압작전에 있어서 전두환 씨의 주도성, 중심성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전두환 씨의 핵심 측근들의 전두환의 주도성, 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뉴욕 총영사가 최광수 외무장관에게 전 의장이 광주 사태 등 어렵고도 직선적인 질문에 대해 담담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보고한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이자 자유통일당 고문인 정광훈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 씨 등이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한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 전 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자유통일당 입당을 앞두고 있던 예비후보자 이하영 씨. 입당식을 마친 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자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돈을 먼저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돈이 성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이거는 정치 세계의 철칙이거든. 이 씨는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가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으려면 특별 당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불법이 아니냐고 따지자 돌아온 건 과거부터 다들 이렇게 해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거 여기 돈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특별 당비를 다 낸다고. 김무성도 그렇게 하고. 이거는 합법이에요, 합법. 결국 이 씨는 오늘 전 씨와 자유통일당 김학성 공천심사위원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자유통일당 정광훈과 김학성이 만들어낸 더럽고 추악한 정치장사, 공천장사의 행태를 오늘 대한민국 앞에 고발합니다. 다만 전 씨는
김학성 공천심사위원장이 수억 원을 헌금할 사람이 있으니 공천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감옥에 가고 싶으냐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